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이재용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삼성이 최고야. 우리 한국에는 삼성이 있어. 이랬던.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길을 살려주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위로가 됐던 그런 면에서 고마운 삼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삼성이 지금 빌빌 기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졌죠. 삼성 하면은 최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안보 경영이다.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안보를 생각해 봅시다. 안보는 어떻게? 안보는 누구의 안보인가? 안보는 국가의 안보입니다. 국가를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안보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마다 나의 안보, 또 이쪽 사람은 나의 안보, 이렇게 안보가 존재합니다. 안보와 안보가 서로 통행을 하는 것은 동맹이라는 문을 통해서 통행을 합니다. 안보는 국경선으로 가둬져 있다. 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나라든 얼간이가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안보를 그르칩니다. 경제가 이 시대에서는 반도체 그러면 안보 경영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경영을 잘해야 하죠. 그런데 기업이 잘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안보가 이거를 길을 뚫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그 자유시장 경제하고 지금 성격이 달라지는 분야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좌파 대통령 때 보면 번번이 경제가 망했죠.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망했던 이유는 안보 관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덜 이런 게 심각했지만 결국은 그렇다. 지금 보면 윤석열은 좌파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안 좋은 것은 윤석열이 얼간이이기까지 하다 하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게 200%.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국민 가운데 돈이 생명이다. 돈이 다다. 정말 내놓고 그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돈이 첫째인, 돈이 중한 여러분은 망하지 않으려면 좌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얼간이도 버려야 합니다. 삼성이 빌빌 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올 봄이죠. 그때 벌써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품질 제일, 초격차 이런 것들이 그 삼성의 그 상징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삼성 저기는 그것과 관계없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삼성의 품질 경영이 이제는 인정을 못 받는다. 바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품질에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봄에 대만의 그 TSMC에다가 고객사들이 다 넘어갔죠. 원래 삼성이 1위였다가 넘어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 대만이 제일 큰데 2위를 유지하고 있던 삼성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삼성 주식을 다 팔아 넘기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다행히도 같은 올해 6월 30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그 공정의 양산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더 널리 석권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 이제 기대에 부풀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삼성이 세계 제일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을 우리가 봅시다. 사실은 이 생산에 있어서는 대만의 TSMC 소비, 그러니까 뭐 판매 시장이 되겠죠. 이 만들어서 파는 그 소비를 해주는 고객, 이거는 또 중국 시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파운드리 매출이 어떠냐 하면은 대만의 TSMC가 53.6%입니다. 반이 넘죠. 이만큼을 차지했는데 삼성은 16.3%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게 올해 1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4일 미국의 CNBC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대만의 TSMC가 앞에는 1분기 이야기를 했죠. 2분기, 이번에는 점유율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 순이익,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76.4%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삼성이 역사를 다시 쓰고 세계 최초로 뭐를 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점유율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2위였는데 1위가 이렇게 순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생각 같으면 TSMC는 거기서 이제 좀 꺾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그 예상을 깨고 엄청난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다 하고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그 매출 점유율 이야기를 했죠. 1분기 매출 점유율이 세계 1위인 TSMC가 53.6%, 2위인 삼성이 16.3% 뭐 이렇다고 했는데 생산을 보면 이 반도체 칩 생산에 있어서 대만의 TSMC가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이 반도체 칩의 시장 점유율이 대만 TSMC가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삼성이 2위입니다. 세계 제2위인 삼성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대만이 90% 가져갔으니까 10% 남았죠. 여기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 8% 가지고 있습니다. 1위, 2위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삼성이
요 기술은 우리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있죠. 그러면 자, 이 오늘날에 있어서 반도체는 이게 안보 경영일 수밖에 없고, 안보라는 것은 국가를 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가는 동맹으로 이 안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안보 경영이 잘 되려면 동맹이 잘 돼야 한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TSMC를 가지고 있는 곳은 대만이죠. 그 다음에 삼성이 있는 그러니까 TSMC의 국가는 대만이고, 삼성의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 안에 있죠. 자, 이제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안보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2022년 8월 3일 대만 총통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오찬을 하는데, 그 자리에 모리스 창, 이 사람은 TSMC 창업자입니다. 나이가 92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류더인, TSMC의 지금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페가트론의 정젠증 부회장,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펠로시 의장하고 같이 오찬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게 대만 총통이 한 안보 경영입니다. 따지면. 그래, 이 자리에서 우리 백악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내놓고 했던 The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그거하고 TSMC가 미국에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한국의 윤석열은 뭐를 했느냐? 휴가라고 하면서 대학로 가서 자기를 위한, 왕처럼 자기를 위한 연극을 관람하고, 그리고 그 연극 배우들하고 삼겹살 굽고 소주를 마셨던가, 하여튼 술 마시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술 퍼마시느라고 안보 경영을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바로 이러한 기회인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을 패싱한 게 중국 시진핑을 위해서 했더라. 그런데 왜 시진핑을 위해서 했느냐? 김정은이 얼굴 한번 보려고 시진핑을 위해서 미국을 걷어차는 이 짓을 했더라. 이게 이제 윤석열의 마이너스 안보 경영입니다. 모든 것을 그르쳐 버린 것이죠. 대만에서는 아주 알차게 실리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포춘지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봅시다. 미국의 펠로시 의장하고 TSMC 경영진을 만나게 했다 하는 것은, 이제 TSMC가 중국의 보복이나 중국의 분노를 맞서서 싸우면서 견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아군이라는 뜻입니다. 동지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TSMC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은 중국 편에 서기로 했다고 썼겠죠. 썼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칩4 반도체 동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한이 8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만과 일본은 이미 여기 참가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대만, 일본, 미국 여기에 TSMC가 여기 참가하는 건데 하여튼 그 격차가 많이 나지만 2위다. 물론 이제 모든 가장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삼성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일본이 뭐냐 하면은 양자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제 숫자로 쳤을 때 2나노 이게 일본하고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훨씬 앞서가는, 그러니까 아예 그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걸 같이 하는 것이고, 삼성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8%, TSMC는 90%. 또 그거 말고 또 요번에 그 판매한 그걸로 보게 돼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TSMC에 이런 여러 가지로 A급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삼성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칩4에서 안보 경영을 해야 될 윤석열이 이걸 이제 중국 쪽으로 발을 딛고 있으니까 삼성 앞에 이제 앞으로 장벽이 탁탁 쳐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 리마연 방송에서 현대자동차 그래 지금 미국 쫓아갔다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은 미국이 자기들 이익 좀 띄어먹는 거 놔두고 있는 걸 조금만 챙기면 문 닫는 데 속출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 미국을 떠받들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독립국이니까. 그런데 이런 얼간이는 지금 상황에서 자주성을 유지 못합니다. 벌써 양쪽 다 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미국, 중국, 북한에 기었는데 윤석열은 미국, 중국, 북한, 일본에 기고 있고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또 다른 데서도 계속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좀 그 수준이 낮은 쪽에 거기서 걷어차면 아예 그냥 땅바닥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칩4 반도체 동맹은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동맹 띄어라. 칩4라는 거 띄어라. 이게 중국도 들어오게 하자. 참 그 주제를 모르고 설쳐대고 있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8월 22일에 그래 삼성이 그래도 세계 최초로 역사를 새로 썼다. 3나노에서 저 TSMC는 3나노 아직 생산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월 22일 나온 뉴스가 이겁니다. 대만의 TSMC가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해보고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아니고 그거야 업계에서는 알고 있었죠. 거기서 이미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TSMC가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첫 손님, 첫 고객으로 애플을 확보했다. 애플 크지요? 9월부터 3나노 칩 양산에 들어간다.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삼성의 그 품질을 의심한다고, 이제 의심받고 있다고 했죠. 바로 그게 안정적 수율이라는 문제인데,
안정적 수율이라는 것은 결함이 없는 합격품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를 생산했다. 뭐 이거 양산한다. 뭐 쉬핑을 했다. 이렇게 막 나와도 세계 업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삼성은 이 안정적 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SMC가 9월부터 3나노를 양산한다 하니까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삼성 보는 눈과 TSMC 보는 눈이 다르다. 우리로서는 속쓰리죠. 우리는 삼성이 왜 대우 못 받는가? 그러니까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삼성이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철저했던 그런 삼성이 아니다.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삼성 탓이죠. 윤석열이 안보 경영을 못한 거하고 별개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TSMC가 3나노 공정의 고객으로 F를 확보했다는 그거는 바로 TSMC에 이제 나올 3나노는 안정적 수율을 확보했다. 우리 다 인정한다. 이렇게. 여기는 믿을 수 있어, 품질을.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TSMC가 요번에 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위축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 삼성이 도약하자. 이런 뉴스 많죠?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영정보로 거짓말 흘리기 같은데 당한 게 아닌가. TSMC는 진즉에 이런 기술 문제를 다 해결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이제 이 상황에서 3나노 시장 점유율을 봅시다. TSMC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고 거기에서 굵직한 거를 다 차지했다고 한다면 삼성은 중국의 비트코인 업체 1개를 고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삼성의 위상이 형편없이 찌그러든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외신도 이미 밝혔지만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했습니다. TSMC가 지금 고객사로 3나노 9월에 양산하는 3나노 고객으로 확보한 게 어디냐? 애플, 인텔,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이게 주요 빅테크 7개사라고 합니다. 이걸 몽땅 확보했다. 그러면 삼성은 어디를 했느냐? 이름이 판세미랍니다. 중국의 판세미라는 데인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비트코인 채굴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설계 회사, 중국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신을 보면 TSMC는 빅테크 7개사를 고객으로 3나노 고객으로 확보를 했는데 한국 삼성은 세계 최초를 자랑한다는 그 3나노 또 이 TSMC보다 뭐 한 2달 먼저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삼성은 중국 그냥 비트코인 회사 거기에다가만 지금 그 고객으로 거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로 안보 경영이 기업의 생사를 판가름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미국 편에선 TSMC, 중국 편에선 삼성. 그런데 이제 중국도 지금 자꾸 자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삼성의 그 기술자들을 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는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자립하면서 삼성을 이제 삼성이 중국에서 이전과 같은 그런 장사를 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나뉜 겁니다. 세계 제1의 TSMC 미국 편, 뭐 격차가 확 나는 2위 삼성 중국 편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왜 윤석열은 미국이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신은 문재인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비참한 결과를 보게 돼. 윤석열 당신은 그저 눈 딱 감고 미국 편에 그냥 껌딱지처럼 들러붙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 신냉전이니까 이렇게 답을 알려줬는데 안 했죠.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조 바이든도 살랑살랑 요리를 하고 이게 문재인하고 진짜 판박입니다. 간댕이가 부어가지고 시진핑도 왕이도 속으로 자기네가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서 개처럼 굴종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러면 또 김정은이처럼 속으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인간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미국과 중국을 자기 손안에 넣고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5년간 그랬듯이 윤석열도 지금 똑같이 김정은이도 자기 손안에 넣고 주무를 계획에 아주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노발대발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런 오만방자한 윤석열, 문재인의 재탕이니까 미국은 윤석열을 꿰뚫어 보고 있죠. 이거 편리하네. 그래서 헛된 꿈에 부채질을 막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담대한 계획, 구상 그거 좋아. 우리 미국도 같은 뜻이니까 북한 너희 얘기 잘해봐. 이러는 것이죠. 이제 북한이 이게 결국은 헛소리다. 이제 문재인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말려들면 북한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 말려들지 않으면 이제 윤석열이 좀 더 일찍 주제 파악을 하든지 뭐 무슨 일이 나겠죠. 그래 미국이 자꾸 윤석열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것은 이제 보니까 결혼식 두 번째다. 문재인하고 해서 충분히 겪었는데 똑같은 윤석열이 왔네. 그러면 미국은 쉬운 겁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본다기보다 밑에서 중국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든 실력도 없는 얼간이다. 그럼 필요한 것만 빼먹으면 되겠죠. 미국으로서는 손해날 게 없는 겁니다. 원래 갑은 밑에 있는 상대가 변변찮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지. 그래, 지난 5월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삼성 3나노 최초 서명쇼 이런 거 이야기 있었죠. 오자마자 삼성에 쫓아갔다. 그런데 이거 이상한 게 칩스 법 이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이야기할 때 한국 삼성 이야기 없었습니다. 오직 대만과 일본 이야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아무튼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대만의 TSMC는 최대 고객 애플, 인텔, 퀄컴 이 주요 빅테크 7개사하고 계약을 했고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이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이미 기술을 미리 확보한 TSMC 입장에서 뭐 요만한 거 있으면 내가 이만한 거 했다. 아니 이만한 거 가졌다. 이렇게 막 앞에다가 내놓고 당장 오늘의 주가 변동에 목을 메고 있는 이 삼성하고는 다르게 느긋한 1위로서 이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중간에 나온 이야기가 인텔에서 새로운 CPU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TSMC의 3나노 칩 생산이 연기됐다. 이거 뉴스 나왔죠. 그래서 야 이거 삼성이 이번 이 기회에 도약을 하면은 저거 누를 수도 있겠지 하는 이야기가 국내 뉴스 막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 보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올 때 삼성하고 한국을 속인 거냐, 윤석열 정부를 속인 거냐, 윤석열 정권을. 지금 보면 삼성은 겨우 중국 비트코인 관련된 그 업체 한 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삼성은 중국 비트코인 관련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역시 지난번에 리마연 방송했듯이 삼성이 중국 편에 섰구나. 그러니 이 삼성 때문에 윤석열은 중국 편에 서는구나. 둘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윤석열이 미국의 칩포를 깨부수는 짓을 하는 이유 있네. 아주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러면 뭐 그쪽으로 가면서 절대 방향을 틀지 않고 있는데 만일 그대로 가면 누가 죽을 것인가? 신냉전이 몰아치는 이 무시무시한 21세기에 누가 죽을 것인가? 삼성이 그 품질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삼성의 잘못도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윤석열의 좌파 정치입니다. 이 좌파 정치가 친중으로, 친북으로, 친러로 이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윤석열이 얼간이다. 이겁니다. 앞에서 이 안보 경영이 가장 중요한 이 21세기에 우리 한국인은 200% 이 지뢰를 안고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윤석열이 좌파에다가 얼간이인 이런 정부가 한국을 거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 신대륙을 발견할 때처럼 국가가 큰 돈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뭐 군사 장비 그때는 배겠지만 이런 거를 대줘가면서 경쟁력을 돋궈주는, 아니면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든지 살짝 계획경제처럼 우리 기업에 도움을 줘서, 이게 불공정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계획경제를 한다든지 국가 투자, 국가 주도, 이것과 관계없이 그게 아니지만 안보라는 면에서 국가가 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 이거는 돈의 힘이 큰 게 아니고 국가의 힘이 큰 겁니다. 안보의 힘이 큰 것이죠. 지금 나타난 것은 삼성이 빌빌거리고 있다. 현대가, SK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식, 쫓기고 있고 기업에 희망이 없고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이 안보를 망쳤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안보 경영. 얼간이는 안 된다. 좌파는 안 된다. 얼간이이면서 좌파가 이렇게 있게 되면 앞으로 혹시라도 이게 바뀌어서 또 좌파가 들어온다면 한국은 반드시 거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